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푹푹 찌고 후덥지근합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런 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화채에 아이스커피 마시며 꿉꿉한 기분 날려버리세요.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5번째 책방 주인의 사생활 시작해 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책방 주인은 책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말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방 주인의 사생활. 5번째 아무 말 대잔치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저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이 영화는 진짜 제가 2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하는 게 달라서 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요게 미국에서 개봉한 게 한 2009년이었거든요. 지금 2018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10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엊그제 나온 것처럼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생생한 영화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부터 스토리, 스포일러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500일의 썸머 보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주의해주세요. 영화 제목은 500일의 썸머입니다. 미국 말로 해도 500 Days of Summer 맞죠? 네. 왜 썸머냐면은 여자 주인공 이름이 썸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2009년에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영화관 가서 봤는데 정말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화는 미국 영화고요. 감독은 마크 웨브라는 감독이 만드셨습니다. 감독 이름만 봤을 때는 누구지? 이렇게 싶겠는데 500일의 썸머가 이분의 데뷔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스파이더맨은 잘 알잖아요. 물론 스파이더맨이 어메이징하게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분의 작품에서 최고는 500일의 썸머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출연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조셉 골든 레빗. 우리 조토끼. 네. 조셉 골든 레빗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500일의 썸머도 나오셨고요. G.I.조. 이병헌이 나온 G.I.조에도 나왔고 인셉션. 인셉션도 정말 명작이죠. 그 다음에 돈존이라던가 하늘을 걷는 남자 등등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주인공 조이 데이셔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조이씨. 조이씨가 나온 영화는 뭐냐면요. 일단 해프닝. 우리나라에서는 해프닝이란 영화가 상당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거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도 나오셨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배우지만 제가 또 격하게 아끼는 배우가 여기 한 명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이 모레츠. 네, 우리 조토끼의 여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나이가 10대 초반? 네, 정말 어렸어요. 물론 지금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녀도 어엿한 숙녀가 변했죠. 근데 그 씬에서 나올 때 그 10대 초반 나이에 못지않은 언행을 해주는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 조셉 골든 레빗, 여자 주인공 조이 데이셔넬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 순수 청년 톰. 그에게 어느 날 사장의 새로운 비서로 썸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썸머를 보는 순간 강렬한 스파크를 일으키며 자신의 반쪽임을 직감한 톰. 대책 없이 썸머에게 빠져드네요.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녀는 사랑도 남자친구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속받기 싫어하는 썸머로 인해서 둘은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는데 이상하게 드랙 사이는 점점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썸머를 천생연분이라고 확신한 텀. 이제 그 둘에게는 관객에게 변화를 선택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스토리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로맨틱 영화 장르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보통은 여자 주인공 시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는 남자 주인공 시점에 맞춰 있어요. 마치 노팅힐 같다고 해야 될까나? 그리고 캐릭터가 상당히 찌질해가지고 찌질한 남자 주인공이 그 그룹에서 제일 예쁜 여자 주인공을 만나 사랑한다는 스토리 신데렐라급 하지만 보통 다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예쁜 사랑은 10, 찌질함과 흑역사는 90으로 끈이 나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연애사도 반영하고 그 남자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게 저절로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 구도 덕분에 남자들도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한국 포스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모두는 썸머와 사귄 적이 있다. 저 이 말 너무 공감됐어요. 특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건축학개론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또 그 포스터 생각하니 또 마음이 짠해지네. 주인공 소개도 해드려야죠. 우선 남자 주인공 톰. 톰은 카드 문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영국 팝을 좋아하고 성격은 조금 얌전해요. 대신에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약간 감성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톰 앞에 썸머가 나타난 거죠. 그랬는데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내가 듣는 노래를 듣더니 썸머가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다니 얘는 나의 데스티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썸머와 인사가 나누는 사이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사귀지만 사귀는 게 아닌 관계? 묘상하게 됐네요. 그는 그녀한테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지만 여자친구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썸머가 구속받기 싫다고 하니까 그의 멘탈이 점점 꼬여가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썸은 깨지게 됩니다. 다시 썸머와 만났을 때 그는 이건 또 다른 운명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건 결국 그의 환상이었습니다. 썸머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는 결국 운명적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썸머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재회했다가 그가 마음을 접은 지 500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 면접장에서 만난 같은 경쟁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는 운명이란 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기회는 놓칠 순 없죠. 내 선택으로 나의 운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까짓 거 넣었으니까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그녀 이름은 autumn, 가을이네요. summer, 여름이 가고 autumn, 가을이 왔습니다. 바로 톰에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은 500일의 썸머입니다. 다시 어텀을 맡으면서 1일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 썸머는 어떨까요? 참 활달하고 깨방정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실에 충실하며 운명을 믿지 않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꽤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녀는 톰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안 믿었던 운명을 다시 믿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썸머를 엄청 욕하세요, 처음엔. 왜냐면 톰의 입장에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뭐 너는 왜 어장만 하고 끝나냐? 너 혼자서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왜 갑자기 딴 사람이랑 만나냐? 하지만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자 주인공 톰의 소극적인 대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먼저 시작한 거는 톰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썸머가 먼저 걸어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먼저 걸었잖아요. 둘이 어떤 사이냐고 이렇게 좀 추근덕 하는 것도 썸머가 먼저 했고 키스를 먼저 한 것도 썸머가 먼저였어요. 톰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참 뭐랄까 마음이 아프죠. 그녀와 성향이 달랐던 거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또 다른 주인공 레이첼, 우리 클로이 모레츠, 톰의 여동생이죠. 10대 소녀고요. 여자 축구부에서 선수로 뛰고 있네요. 등장인물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제일 선배. 가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빠랑 나이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띠동갑도 훨씬 넘거든요. 그랬는데 이 오빠한테 연애 조언을 아주 돌직구로 제대로 때릴 정도로 차가운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를 제대로 품어줄 줄 아는 생각이 깊은 성숙한 여자입니다. 의연하게 그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캐릭터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스토리는 보이시죠? 네, 이야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구성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바로 시간 순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썸머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재회하고 잊을 때까지 500일의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섞어놨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약간 혼돈의 카오스인데 날짜별로 재구성해서 기억한 걸 포기하는 순간 관객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각조각난 시간의 흐름인데도 별 어려움 없이 영화의 맥락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를 들려드릴게요. 다소 기실 거예요. 하지만 영화를 귀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88일. 두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는 반지 낀 손을 남자의 손 위로 포개네요. 1일입니다. 등장하는 두 남녀의 성장 배경이 간략한 나레이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때 역시 두 사람의 철학이 상반되는 걸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레이션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is is a story. A boy meets a girl. But this is not a love story. 290일. 실연으로 힘들어하는 톰을 위로하기 위해 절친 두 명과 여동생 레이첼이 톰의 집에 모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질문에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 난 그녀와 정말 행복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녀가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톰에게 그는 그녀를 잊고 싶지 않아. 난 그녀를 되찾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와의 이별을 톰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1일로 돌아갑니다. 톰이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장의 비서인 썸머가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짧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톰. 3일째. 썸머는 이미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도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톰은 난 별로 관심 없어. 너나 잘해봐. 하면서 애써 관심 없는 척을 합니다. 다음날 톰과 썸머는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큰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톰.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을 듣고 썸머가 아는 척을 합니다. 스미스? 저도 이 가수 좋아해요. 썸머가 내리고 톰은 bullshit 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일째. 회사 동료의 약혼 파티가 있네요. 톰은 본격적으로 썸머에게 말을 하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요. 톰은 썸머에게 본인의 전공이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훌쩍 154일로 지나갑니다. 톰은 썸머에게 푹 빠졌네요. 그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미소, 머리카락, 무릎, 하트 모양의 점, 입술을 핥는 것, 웃음소리, 자는 모습, 심지어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친구들한테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11일. 톰은 여동생이랑 게임을 하면서 썸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나랑 공통점이 너무 많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자 동생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빠, 좀 예쁜 여자가 오빠랑 비슷한 별종이라고 영혼의 반려자가 된다는 법은 없어. 정신 차려. 열흘이 지난 22일. 끝났어. 하면서 침울해하는 톰에게 친구들은 왜?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주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썸머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룩한 거지, 소극적인 태도로. 그는 썸머에게 난 스스로 여러 번 기회를 줬으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크게 노래 틀어놓기 아니면 뭐 비유적인 말하기 이런 간접적인 제스처만 취했을 뿐 썸머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게 내가 신호를 줬다 생각하길래 참 좌절을 하고 납니다. 28일차.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려고 가라오케를 갔네요. 거기서 귀여운 노래를 부르는 썸머를 보고 톰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집니다. 톰과 썸머 그리고 회사 동료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나누는데 썸머에게 남친구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썸머는 나는 누군가의 무언가가 되는 게 불편합니다. 게다가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톰은 그 얘기를 들으며 사랑은 존재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느껴지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나고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에 태우던 중 직장 동료가 썸머에게 얘가 당신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동료가 떠나고 두 남녀는 남았고 썸머는 그에게 정말 날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솔직하게 말한 톰. 썸머는 다시 묻습니다. 친구로서? 밑밥이죠. 톰은 얼떨결에 진심을 숨깁니다. 썸머는 톰에게 재미있어서 친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결국 둘은 이날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회사 복사실에서 둘은 우연히 만납니다. 친구긴 한데 좀 어색하네요. 그런데 잘 지내냐는 톰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썸머가 갑자기 다가와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복사실을 빠져나가는 썸머. 결국 이날 썸머는 톰의 집까지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다시 282일. 둘이 이케아에 놀러 갔네요. 톰은 농담으로 싱크대가 고장났어 라고 연기를 하지만 우리 썸머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34일차 때는 어땠을까요? 이케아에 처음 놀러 간 둘은 전시는 TV랑 싱크대를 갖고서 별 역할극을 해요. 싱크대가 고장났어. 썸머가 연기를 하니까 톰은 그럴 줄 알고 우리 집은 싱크대가 2개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케아 침대에 달려가서 둘은 누웠고 썸머가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넌 정말 재밌어. 하지만 난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톰은 솔직히 운명론자니까 실망하죠. 하지만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아 하면서 동의합니다.
둘은 분명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3일, 썸머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친구로 돌아갈 준비 됐니? 그쵸? 그때 둘은 헤어진 겁니다. 45일 차. 둘이 사내 연애하네요. 꽁냥꽁냥. 아유, 징그러워. 내가 진짜. 시간은 흘러 87일이 됐습니다. 사귄 지 한 달 좀 넘었네요. 레코드샵이나 비디오 샵에 가서 데이트를 둘이 꽁냥꽁냥 합니다. 썸머는 옥토퍼스 가든이란 비틀즈 노래가 최고라고 하지만 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비틀즈에서 링고스타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한 썸머에게 톰은 링고스타를 왜 좋아하냐면서 그녀의 취향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싸움도 잠시. 그 둘은 예쁜 영화를 보면서 또다시 꽁냥꽁냥 합니다. 87일차 때 썸머의 취향을 톰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95일차 시내를 걸으면서 그녀에게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말을 하는데 둘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썸머의 팔을 내어줍니다. 근데 썸머는 내 팔에 네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봐 라고 말을 했고 톰은 썸머의 팔에 그가 좋아하는 건축을 그립니다. 둘이 차이가 있는 게 이때 느껴지시죠? 시간은 지나고 톰은 점점 그녀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그녀와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점점 썸머와의 정이 내릴 수 없는 관계에 힘들어 하는데요. 결국 운전을 하면서 그녀에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썸머에게 물어보죠. 우리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지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 다시 한번 질문한 톰에게 나도 몰라. 무슨 상관이야. 난 행복해. 넌 지금 안 행복해? 라고 묻습니다. 톰도 행복하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 됐네 하면서 썸머는 개구스럽게 웃었고요. 그 웃음에 다시 한번 화가 풀리는 톰. 시간은 더 흘러 259일. 둘이 같이 바에 놀러 갔네요. 썸머는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이럴 수가? 어떤 남자가 썸머한테 와서 추근대네요. 썸머는 거절하는데 톰은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습니다. 옆에 그 추근덕된 남자는 저런 놈이 남자친구야? 믿기지가 않는구만 이러면서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을 왜 만나? 말하는데 그때 톰이 그 남자를 한 방 때린 거죠. 근데 그 남자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톰이. 바에서 나와서 그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썸머는 그에게 화를 내네요. 널 못 믿겠어 라고 말하자 톰은 무슨 소리야? 난 너 때문에 싸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썸머는 다시 되물어보죠. 나 때문에 싸운 거야? 썸머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추근덕거릴 때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그를 때린 톰을 썸머는 내일 얘기하자며 톰을 내쫓았고 톰은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우린 무슨 사이냐고. 이게 친구는 아니야. 나도 널 좋아하고 너도 날 좋아하잖아. 하지만 이런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린 커플이야. 왜 커플임을 부정해? 하고 그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둘은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날 밤 썸머가 톰의 집에 찾아옵니다. 미안하다고요. 톰은 관계를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썸머는 다시 톰한테 안기며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둘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썸머가 먼저 톰에게 미안하다고 적극적인 액팅을 한 겁니다. 시간을 좀 더 흘려볼게요. 321일. 톰은 회사 상사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썸머가 회사를 그만두고 톰은 이별 후유증에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상사는 죽음과 관련된 카드 문구로 일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톰은 그만큼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책상 위에 I love us라는 카드가 놓여 있는데요. 그거는 167일째
한참 썸머와 예쁜 사랑을 할 때 그가 만든 카드 문구입니다. 322일차. 썸머의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그녀의 삐뚤삐뚤한 치아, 60년대 헤어스타일, 울퉁불퉁한 무릎, 바퀴벌레 모양으로 생긴 점, 말하기 전에 혀 깨악 하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웃음도 싫고 그녀가 생각나는 음악조차 너무너무 싫습니다. 썸머와 잘 되어갔던 154일차 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두 싫습니다. 402일차.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톰이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약혼을 했던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썸머를 만났습니다.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네요. 애써 태연한 척 자리에 가서 앉았지만 썸머가 먼저 톰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합니다.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썸머. 어색하지만 둘은 커피를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쁜 드레스와 수트를 차려입은 두 사람. 두 사람은 같이 춤도 추고 낭만적인 밤 분위기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썸머는 그래서 말합니다. 며칠 후에 있을 나의 파티에 오라고. 408일차. 설레는 마음으로 썸머의 파티에 가는 톰. 이때 화면은 내가 생각한 기대와 현실을 두 화면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톰은 썸머의 파티에 가서 환영받고 썸머 오붓한 시간을 보내리라 기도했지만 막상 그는 썸머에게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썸머가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걸 보고 현실을 깨달은 톰. 파티에서 미친놈처럼 도망치듯 뛰어나옵니다. 440일, 441일, 442일 계속 폐인 생활을 합니다. 술만 먹고 밥도 안 먹어요. 회사에 지각하기도 일쑤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꼬는 말투만 합니다. 사랑은 절대 의미가 없다며 엄청난 비난을 하고 모든 노래, 영화, 카드는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451차.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조언을 해주네요. 썸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건 아는데 난 아니라고 봐. 그냥 오빠 혼자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다시 돌이켜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다시 연애를 회상합니다. 영화가 보고 싶냐고 물어보는 톰. 썸머는 그냥 보고 싶어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영화를 보고 우는 썸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코드샵에서 자기가 선물한 CD를 듣지 않았다는 썸머에게 그는 실망했고요. 하지만 썸머의 취향인 링고스타에 대해 다시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톰을 썸머가 손을 거부합니다. 뭐 하고 싶냐고 묻는데 그냥 쉬자는 썸머에게 굳이 뭘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아시겠죠? 둘은 이때부터 좋지 않았던 겁니다. 썸머는 이들의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톰도 이제 느꼈습니다. 한순간에 썸머의 변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한 여러 사건이 있었다는 걸. 456일부터 476일. 그동안 방에 있던 거를 모두 정리합니다. 건축 일에 몰두하는 거죠. 건축이 하고 싶었으니까. 건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회사의 면접을 부지런히 다닙니다. 몇 번 낙방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플라이 하죠. 그 사이 썸머는 누군가와 결혼을 합니다. 488일. 회사의 면접을 보고 톰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의 벤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썸머가 날 부릅니다. 여기 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가 말을 하네요. 톰은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사랑에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톰을 보며 썸머는 네 말을 들었어야 돼.
운명이니 영원이니 반려자니 없다는 이렇게 말하는 톰을 말립니다. 신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내가 커피숍에서 도리안 그레이를 읽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에게 와서 이 책에 대해 물어봤어. 이제 그가 내 남편이고 만약에 내가 영화를 보러 갔다면 점심을 다른 곳에서 먹었더라면 10분 늦게 도착했다면 그건 예정되어 있었던 거야. 톰, 난 네가 옳다고 생각해. 서로 바뀌었죠. 사랑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한 썸머가 오히려 운명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둘의 생상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톰은 썸머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헤어집니다. 드디어 500일이네요. 톰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또 다른 면접자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말을 걸었죠. 서로 호감은 느끼지만 면접이 중요하니까 톰은 면접장을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우연도 운명은 없죠. 나의 선택으로 인연이 이뤄지니까 다시 돌아가 그녀에게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녀가 말을 합니다. 좋아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반가워요. 저는 어썸이에요. 톰은 그걸 듣고 누군가 이름이 연관되는지 눈이 살짝 켜지다가 미소를 짓고 500일은 다시 1일이 됩니다. 귀로 듣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 들어보시니 어떠시나요? 좀 길죠? 하지만 저 열심히 20분 컷으로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90분짜리 영화란 말이에요. 참 스토리 보면 별거 없죠. 우리네 살아가는 연애 그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왜 볼 때마다 감정이입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내 운명인지 아닌지 불안한 건 아닌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어지럽거나 힘들 때 이 영화를 보세요. 조금이나마 청량한 사이다처럼 여러분한테 시원한 느낌을 주실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500일의 썸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떤 콘텐츠 할지 궁금하다고요? 힌트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고요. 도스 게임입니다. 공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재밌으실 것 같다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 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